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또 한 주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저 잘 쉬었냐고 물어보실 거죠? 아니요,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뭐 대답 뻔해서 그냥 다시 집어 넣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깔기로 했습니다. 네, 자, 주무실 텐데. 정석훈님, 월요일이네요. 시선 집중 들으며 이번 주도 화이팅 합시다 해주셨고요. 네, 전 이 닉네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밥하기 싫은 여자. 되게 뭔가 와닿아요. 피곤한 월요일 찐하게 커피 한잔 하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출근합니다. 모닝커피 한 잔. 예. 네, 좋아요, 구독 누르고 출근합니다. 모범적인 촌철님이십니다. 네. 스콧강님이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시선 집중과 제이비타임 그리고 청기 누설이 그 이유가 되어주고 있네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통영상 컬렉션님이 저보고 BTS 아냐고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는데 저 너무 무시하신다 정말. 알죠? 근데 왜 몰라요 BTS를 몇 명인지 그 멤버들 이름도 다 아세요? 더 이상 묻지 마요. 아, 그건 모르신대요. 그래도 아는 게 어딥니까? 참 정말. 네. 그 더막가 편이 아니,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제가 안 읽었는데 왜 굳이 읽어서 그러세요? 순간 욱했어. 욱. 왜? 아이고. 네. 욱을 좀 어떻게 덜어내셔야 할 텐데. 네. 남쪽 바다님이 또 이거 읽으면 욱하시려나? 남쪽 바다님이 아까 뉴스세계 할 때 곽우신 기자님 오늘 자켓색이 봄스럽습니다. 다른 두 분은 아직 칙칙한 겨울? 나이 먹으면 추위 더 타요. 아유 그래. 네. 네, 아니 옷이라도 상큼하게 좀 입으세요. 추운데 상큼하게 입으면 춥잖아. 네, 넘어가요 또. 네, 알겠습니다. 모시고 방송하기 힘드네요. AS 타임 가겠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아버지가 폭행을 당했다. 한종훈이 거의 실명이 됐다. 국민청원에 올린 아들 소식을 저희가 뉴스세계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네. DIK님이 청와대 출입 기자면 대단한 엘리트 기자예요. 비서실장보다 높고 대통령 미칠걸요?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이없다는 얘기고 네. 하얀 아지맘님이 기자가 아니고 거지네. 외상권 뭐 이런 얘기 예, 나와서 정리해 주셨고 강철님은 그 인간 제정신이 아니네. 혼자만 쌍팔년도에 사나봐 해주셨고 네. 혁찬애비님이 근데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노래방 등 유흥업계에서는 기자가 오면 오늘도 뜯겼구나 하고 의뢰의 돈 받기를 포기합니다. 유명 언론사든 듣보잡 언론사든 기자 한 줄 악의적으로 쓰면 망하니까요. 그건 좀 옛날 버전 아닌가? 옛날 그런 그러게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건 좀 이런 한참 전 댓글이 얘기인데. 들어와서 예.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질문이 들어왔네. 네. 라디오 헤드님. 제비 트와이스는 아시나요? 왜 월요일부터 도발할까 저렇게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 라디오 헤드님이 또 이걸 물어주셔가지고. 쯔위양, 지효. 많이 알아요 저도. 왜 그래 도대체. 나연. 네. 네, 더 하세요. 넘어가요 또. 그래도 3명은 알았다. 네. BTS는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넘어가라니까. 비. 예, 알겠습니다. 네. 인정해 드릴게요. 네. 그분들이 그 광고 모델로도 나오던데. 예, 조금 더 했다가는 제가 이따 회의 시간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하고 네. AS 타임 다시 갈게요. 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랑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네. TK님이 단일화를 위해서 서로 오가는 얘기는 아마도 내가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할게. 내년에 네가 대선 후보로 나가 전적 지지해줄게. 이거 아닐까요? 네. 혹 반대 아닐까? 그런데 지금 협상팀단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3+3.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분위기가 결국 모든 걸 좌우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죠. 보지 않으세요? 내일 그 협상팀 중에 한 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죠? 네. 오늘은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내일은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렇죠. 네.
이석기님은 LH 사건 터져서 야권 연대 어려워졌어요. 해주셨고 장혁익님은 서울시 법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강대 강이던데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그 와중에 안철수님 팬도 있으셨습니다. 네. 박현정님이 어차피 서울시장은 안철수 해주셨고 김영민님은 단일화든 안 하든 노관심 서로 윤석열에게 줄 서려는 모습을 보니 참 점점점 해주셨고요. 네. 박형춘님은 당도 다르고 인물도 다른데 그냥 각자 출마하세요 해주셨고 줄리아님은 해차 모여도 초록 동생 조금이라도 나은 통합이 될 수 없음. 왜? 누군가의 반대를 위한 합종 연행은 그저 떼쟁이로밖에 안 보이거든 해주셨고 네. 하루님은 이번 보궐선거는 최저 투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JB 생각 어떠십니까? 투표율. 네. 제가 JB타임이나 청기노설에서 여러 번 보궐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하셨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그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야권 입장에서는 정치 선거로 뭔가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여권 입장에서는 조용한 정책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LH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좀 이따 JB 타임에서 요건 좀 맞네. 네 살펴보도록 하고. 요건 좀 사인이 맞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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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랑 대통령 사전 논란이랑 외교 문제 짚어봤잖아요. 예. 이것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상남님이 노무현 아방궁 부풀림 사후에 겨우 사과했던 야당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 이럴 때 쓰라고 생겼는가 봐요 해주셨고 네. 이승용님은 정치 공세는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좀 있다. 아하 좀 있다. 오늘 다 걸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이야기가. 네. 그냥 다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늘 묻어가다니, 아이솔레이션님이 묻어가다니 뭘 묻어가. 네. 늘 아이솔레이션님이 님들 생각해봐요. 1년 아니 2년 내내 어떤 놈이 내 뒤에서 송곳으로 나를 자꾸 찔러. 그래서 참다 그만해. 화내니까 너 분노 조절 장애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시비비가 있고. 그죠? 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 네. 그잖아요. 그것이 그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은데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특히 정치판에서. 그렇죠. 좀 이따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꾸 좀 이따 한데 김영선님 대통령이 시골로 내려가신 것도 멋있게 봐야 합니다. 제 군님은 정말 투기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입했지 소멸 위기라는 지방을 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투기가 거기서 왜 나와요? 너무 넓은 땅을 샀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잖아요. 투기라고 하면 샀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야 투기가 성립이 되는 혹시 거죠. 좀 이따 파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이런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증여도 되고 상속도 되는데 개인 재산이다.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야당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절대로 보지 때는 마세요. 그거는 성립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아무튼 네. 누나킴님은 아니 누구는 그린벨트 풀어서 관저 지었습니다. 누군지 제가 또 찾아봤죠. 누구든가요? 네. MB. 네. 퇴임 후 머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터를 매입하기 전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왜 풀었냐? 대통령 경호훈련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게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보도로 밝혀진 겁니다. 이후에. 그다음에 장영익 님이 경호시설 가지고 까던데 그럴 거면 퇴임하면 경호해주는 법 바꿔라. 전직 대통령 다 포함해서 해주지 말자. 네. 네. 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투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돌 가지고 제가 JB를 조금 저도를 했더니 그런 거 몰라도 잘 사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JB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촌철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촌철님들 죄송합니다. PD가 시킨 거였는데 JB 타임 가시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네. 네. 네. 뭐 저는 좋아요. 네. 네, 가시죠. 뭐 대충 이제 좀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감 잡으셨겠는데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H 사태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이게 지금 보궐선거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동안의 흐름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처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부정평가 1위를 기록해왔던 게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렇죠. 청기 누설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제가 더 이상 뭐 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몇 달 이어져 오다가 2사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약화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딱 그 맞물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오름세로 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LH 사태가 지금 터지면서 이게 다시 급류가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급류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LH 민심이 냄비 민심은 아니다. 냄비처럼 순간적으로 끌어올랐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식을 수 있는 민심 같지는 네. 않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 국정수행지도 조사에서 부정평가 1위 항목이 부동산이었다는 점과 연결해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쭉 내연됐던 것이 확 터져버린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점이 여야의 운명을 좀 극명하게 갈라놓고 있는데 야권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거의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권에서는 그 자체가 물귀신이죠. LH 사태 자체가. 네. 그래서 생존 수영을 아무리 해도 지금 역부족인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냉정하게 봐서 이렇게밖에는 이제 현실 진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의 현상이 20여일 뒤에 있는 보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LH 변수가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빵 터져버리니까 지금 모든 걸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20여일의 기간 동안에 또 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의 진단을 한다면 그렇게밖에는 진단을 못 하겠다. 그죠? 한쪽은 물만 났고 한쪽은 물귀신에 지금 봉착했다. 네. 이렇게밖에는 이제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말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좀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권 일각,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부동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시민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네.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마음을 담아서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극명하게 180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뒤집어진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등판을 했거나 아니면 소환되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것도 해결사가 아니라 당사자로 지금 등장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점을 한국판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LG 사태가 터져서 이 문제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해결사의 측면에서 네. 어떤 그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자 문제가 되면서 좀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고 공방의 한가운데 어떤 위치하는 이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판에 부동산 문제와 연결돼서 등장했다는 점이 하나. 두 번째, 이 각은 달라요.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검찰을 소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죠? 네. 그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을 소환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을 칭송을 하면서 검찰을 소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보궐선거와 검찰을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요인이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잠깐. 네. 대중영웅님이 LH 사태는 정말 여권에 불리할까? 여권에 불리한 걸 김종배 선생이 정말로 몰라서 이런 제목을 올리시는 건지. 무슨 제목? 지금 여기 JB타임 밑에 예. LH 사태는 정말 여권에 불리할까라고 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JB도 유불리를 따져본다고 하셔서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여권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왜 얘기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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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권에 불리하죠. 네. 세상에 여권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정밀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또 여러 차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보궐선거 구도를 어떻게 봤냐면 문재인 대 야권 후보의 구도라고 봤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문재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정수행 성과. 결국 그래서 부동산, 코로나 이런 것들, 4차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대중적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궐선거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죠? 이거에 대처하는 야권 후보의 어떤 대응력이 결국은 선거 판세를 가를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결부되어서 보선판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이 국정수행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제일 요인이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야권의 양산사저 공격이 과하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의 밑바닥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분노가 깔려 있는 상태라면 도가 심하다라는 정서가 판을 뒤엎는 수준까지 확장되기는 힘들 것이다. 냉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경우겠고요. 네. 검찰의 경우도 아까 제가 그러면 CCBB와 효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효과만 놓고 본다면 여권에 그렇게 유리한 요인이 아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종합을 하면 여권에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지지층 결집 효과, 어떤 문재인 대통령 요인이나 검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보선판을 다시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까지 파워풀할 것이냐. 저는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들이 뭐냐면 보궐선거를 정치선거로 만들어 들어가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선판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어허. 용어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선거 자체가 정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보선판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켜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야권의 바람인 정치선거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권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손익계산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대충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공학 차원에서 유불리를 따질 단계는 일단은 좀 넘어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주 JB타임 목요일인가요? 무념무상 대도무문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선 너머를 봐야 할 단계에 진입을 했다. 보선 넘어 보선 너머. 대선을 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자 여야 모두 입을 모았던 게 뭡니까? 이번 보선은 대선 전초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보선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에 유불리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의 버전을 좀 바꿀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그 이번 보선의 이슈가 대선 이슈의 서막을 여는 것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어버린 단계에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번 사태의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면 이게 대선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대선판에서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점을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번 여권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까요? 그런 점에서 여권 입장에서 끊어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끊어내야 되겠는데 말은 쉽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중의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반칙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집값도 잡아야 되는 거라. 그죠? 이게 이사 대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문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이사 대책 기초 작업은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물러나도 물러나야 된다고 주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반칙도 잡아야 되지만 집값도 잡아야 되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사 대책은 그대로 밀어붙인다라는 기조를 잡았기 때문이니까 그럼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반칙에 한정해서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엎어진 김에 돌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당이론적 차원의 지적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네. 뭐냐면 뿌리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돌뿌리를 뭘로 보느냐. 뭘로 보느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운이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어떤 투기 행각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서 설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 넘어가야 된다. 네. 더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반칙의 구조, 부패의 카르텔을 뿌리로 설정하고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LH의 주된 사업은 택지나 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역에 지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역 개발에 정치 생명이 걸린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에 또 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 이거는 이들이 그 연결이 된 더 큰 악, 더 큰 악이 돌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역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반칙의 파편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칙의 뿌리를 도려내는 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 있어서 이슈 관리 수준을 넘어서 정치 사회 개혁의 담론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아예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자. 그렇죠. 다 뽑자. 그렇죠. 자, 이걸 대선과 연결지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간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요.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는 시대 정신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그 이 시대 정신에 응답하는 대답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거기에 가장 생활 밀착돼 있는 대답을 내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들어가는 방법이 꼭 기본소득만은 아니겠죠. 네. 그죠? 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삶의 안정성을 파괴시키는 주된 요인이 바로 소득 양극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양극화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산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죠? 어찌 본다면 이 재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의 파장을 더 키운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게 없으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소득이 좀 적더라도 버티죠. 그렇죠. 정반대라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수저는 말도 있는 거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부동산 민심이 아주 격렬하게 분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의 성분, 그게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그 수저의 성분에 따른 재산 양극화만도 억울한데 반칙 때문에 재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를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사태를 하나의 계기로 보고 LH를 매개로 반칙과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자고 하는 이유, 그게 그 자체가 시대정신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더 큰 악,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더 큰 악에 대해서 구조를 아예 확실히 도려내는 작업으로 작심하고 대들고 들어가고 네. 거기서 일정하게 성과가 내야만이 사실은 이것이 대선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슈 관리가 될 것이다. 네. 그죠? 그게 되질 않고 일정하게 미봉으로 가면서 간다면 이거는 다시 터진다. 제가 볼 때는 100% 다시 터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엎어진 김에 아예 돌뿌리를 도려내는 작업으로 작심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보선 너머의 지형이 형성이 된다. 이 점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이상입니다. 했어요? 네. 근데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과연 되겠냐? 아, 뽑는 거 당연히 다 찬성하지. 그렇죠. 아마 이거는 모든 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걸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네.
저는 여기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첫째, 저는 감사원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무슨 이야기냐면 수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저번에 인터뷰를 네,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가 했죠. 된 네. 거죠. 그러면 LH 사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수사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본다면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어느 땅을 지정을 해서 택지나 부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이득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감사원은 그걸 다 뒤질 수가 있어요. LH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자체 산하 기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SH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인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 할 수, 이거는 감사원 소관 사항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LH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원이 전면적으로 저는 칼을 뽑고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학에는 LH 직원들만이 아니라 더 큰 급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에서 인지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특검법. 우리는 LH 특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범위를 이야기한다. 넓혀서. 네. 이 얘기도 사실은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문제는 공수처하고 그러면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어떤 정치 실무적인 문제는 남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적 차원에서 이것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단위를 만들어내고 특별하게 이 작업을 끝까지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가져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고들어서 뿌리를 뽑을지 네. 네. 시선 집중해서 집요하게 파보겠다고 네, 피디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굴레님이 양날의 칼이지 잘못 잡으면 누구라도 베이지 어느 쪽이 베일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고 무무님은 제이비님 옳습니다. LH만 잡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도둑놈들이 여론을 부추기며 LH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패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LH와 같은 공기업에 대한 감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됐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정부가 LH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단순히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요것뿐만 아니라 그런 근본 대책까지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제 뭐 1차적으로 LH 직원들은 뭐 실사용 목적의 토지 이외에는 토지 소유를 금하게 하겠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거나 네. 하나만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만한 이야기인 게 LH 직원들이 지금 농지를 사들인 게 실사용 목적으로 사들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대부분의 어떤 농지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것들이 실사용 목적으로 기재를 해서 관청에 내죠. 관청은 검증을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그다음에 지금 그 합리적 의심이 실명으로 투기한 것보다 차명으로 투기한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훨씬 거죠. 많죠. 예. 그거 어떻게 걸러낼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하나만한 예. 얘기다. 하나만한 얘기가 아닌 새로운 얘기를 내놓으셔야 될 텐데 이번 주 안에 그게 발표가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부릉릉님이 아까 일단 말았는데 무무님이 더 큰 도둑놈을 지칭해 주셨거든요. 신도시 근처에 민간주도 개발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해주셨고 부릉릉님은 LH 사건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남.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지나면 다 있거든. 하지만 제이비는 이게 그런 냄비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러면 아니 안 그러니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과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심이 들끓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일정하게 또 압박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정환님이 더는 소탄대실 하지 말고 근원적인 해결에 전심 전력을 다해라. JB의 충원을 집권당 듣고 있니? 그러니까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토건 세력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토건 세력 전체에는 약간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토건 부패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LH를 매개로 했던 토건 부패 세력을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SSD님은
코로나도 여건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했지만 잘 처리하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번이 예. 기회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설동경님은 국민이 현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현명하면 프레임을 거는 세력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SH님. LH는 정치권과 공무원들 전부의 문제입니다. LH 직원이 땅을 산 시기가 2015년도. 그럼 적어도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박신구님은 국회도 이번에 여야 모두 전수조사 합시다. 근데 이건 또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말만 나오고 이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공방하다가 이제 세워라 내워라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래서 되느냐. 이번 보선의 너머를 보고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체전을 자꾸 판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세,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문에 대선의 판세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보선의 이슈가 또 대선의 이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같이 봐라. 네.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차 드리는 겁니다. 얽히고 얽혀 있는 거를 좀 잘 따라가서 근본적인 걸 색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네. 드리고요.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2부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의료진들이 고열이 나도 뭐 근육통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 돼서 힘들다. 네. 병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엘리님이 여기 미국인데요. 여기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쉬는 날이 연속 이틀인 날로 스케줄을 잡아 접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적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럼 요건 한번 저희가 좀 당구 연결할 때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자키키님이 핵심은 외국은 눈치 보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고 한국은 아파도 일해야 한다는 거다. 외국은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지만 한국은 아파도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네. 정부 알겠습니다. 당국 인터뷰 할 때 JB가 아프게 한번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